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또 새로운 시리즈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학원 랩서치라는 주제로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이 시리즈가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너무 랩서치만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다른 것도 균형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제 유튜브 채널에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시즌 2가 있어요. 그래서 시즌 1과 시즌 2 차이점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시즌 1은 어드미션 받기 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게 시즌 1입니다. 즉 어드미션과 관련된 것이 시즌 1이고, 자, 이제 시즌 2는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연구를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한 그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이 시즌 2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즌 2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석사는 한 50위권 정도의 학교에서 석사를 했고, 박사는 더 좋은 데로 옮겨갑니다. 10위권 정도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냐면, 일단 석사 첫 학기부터 쭉 주행을 하면서 박사 마지막까지 쭉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사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도 제가 석사 첫 학기부터 뭘 했는지 이런 거를 좀 같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석사와 박사를 한국에 계신 분들은 너무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마치 석사학이라는 게 박사학이 아래에 있는 학위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틀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그 위에 박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근데 미국은 석사와 박사는 평행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학부를 영어로 언더그레듀에이트라고 하거든요. 학부.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을 graduate student라고 해요. 그래서 학부생을 영어로 undergraduate student, 석박사 학생들을 미국에서 영어로 graduate stud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graduate student는 다 동등해요. 그래서 석사 위에 박사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석사와 박사가 동등한 프로그램이고 동등한 그런 학생들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석사는 한 2년 정도 하고 졸업하고 나가면 석사인 거고, 박사는 대학원에 들어가서 한 적어도 5, 6년 정도 하는 학생들을 하고 나가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즉 기간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석사와 박사는 굉장히 동등한 프로그램이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비슷한 연구를 합니다. 석사나 박사가 미국에서. 근데 차이가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석사 과정이라는 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온 사람이 약 2년 정도의 연구를 하고, 그 2년간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고 나가면 석사학위가 되는 거고, 박사학위는 그 2년에서 탈출구가 있는데, 석사라는 탈출구가 있는데, 거기서 탈출하지 않고 한 3년가량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총 5년 이상 연구를 하게 되면, 뭐 6년 이상 연구를 하게 되면 그때 박사학위가 주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저는 좀 케이스가 다른 게, 한 학교에서 석박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50위권에 석사를 한 후에 다른 학교로 다시 어플라이를 해서 10위권으로 박사를 갔기 때문에, 뭐 저는 약간 한국식으로 석박사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미국 학생들은 그냥 한 학교에서 그레이지 스쿨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석박 통합이죠. 근데 저는 석박 통합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정확히 말하면 A라는 학교에서 2년간을 한 다음에 B라는 학교 석박 통합 과정으로 편입을 한 거죠. 그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개념이 결국엔 A라는 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B라는 학교에서 박사를 한 그 개념이죠. 그래서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박사 하실 분들도 들어주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석사과정 첫 입학했을 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그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의 R&D 팀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외국계 회사가 한국에서는 그냥 중소기업 취급당하는 외국계 회사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뭐 그냥 좀 무시하는, 야 거기 뭐 중소기업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그냥 그저 그런 외국계 회사를 다녔는데, 사실 이게 이 회사가 외국계다 보니 미국에서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미국에서는 이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취급받았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다녔다는 걸로 미국에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외국계였기 때문에 그 한국에 있는 토종기업과 다르게 그 외국계 회사의 본사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 세계 헤드쿼터를 둔 회사와 공동 연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회사에 한국 지사였기 때문에 사실 하는 일은 좀 초라했어요. 뭐 제가 했던 일은 그냥 그 해외 본사가 처음에 만든 디자인을 한국 부품에 맞게 좀 수정하는 뭐 그 정도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회사의 제품 설계가 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품들이 외국 부품을 사용하도록 그 설계도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한국에 있는 한국 지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설계 도면을 좀 수정해서 한국 부품으로도 그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뭐 그런 하는 한국화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은 한국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본사의 도면을 수정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일한 것 자체는 별 보잘것 없었는데, 그 회사의 본사에서 했던 그 원래 설계 도면이 워낙 유명한 설계여서 이제 그걸 SOP에 쓸 말이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사의 혜택을 좀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SOP 얼마나 쓸 때 좀 뽀대가 나요. 사실 했던 일은 솔직히 말하면 마침 옆에 이제 제 아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마침 아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비행기가 옆에 있어서 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비행기가 있다고 쳐봐요. 이게 해외 선진국에서 초창기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는 굉장한 설계인데, 제가 했던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에서는 요거에 이미 설계가 다 된 어떤 뭐 예를 들면 이런 부품들을 뭐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간 나사를 원래는 외국 선진국에서 만든 나사를 쓰기로 돼 있는데, 이거를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에 이런 규격에 딱 맞는 나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서 부품을 국산화해서 뭐 이걸 그래서 한국에 팔아먹는 뭐 이런 외국계 회사에 한국 지사에 다녔던 거죠. 그래서 사실 하는 일은 되게 초라했어요. 초라했단 말이에요. 뭐 그냥 맨날 중소기업 방문해서 그 우리 부품 스펙 보여주고 이거 한국 국산화해서 한국에서 만들 수 있냐, 뭐 단가 좀 싸게 안 되냐, 뭐 맨날 이런 일을 하는 하찮은 일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SOP에 별로 쓸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쓸 게 없겠지만 사실 있어 보이겠으면 굉장히 있어 보이게 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본사에서 만든 원래 이 설계도는 정말 멋진 거였기 때문에 아주 그럴싸하게 말만 잘하면 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한 적 없어요. 근데 이 원래 프로젝트가 워낙 대단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 외국 본사에서 그거의 일원으로서 그 멤버 오브 이 리서치 팀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떤 부품을 맡았었다. 요 부품 맡았었으니까 있어 보이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어 보이게 SOP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드미션을 받았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어드미션을 사실 기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대학원을 유학한다는 건 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본격적으로 어플라이 하기 전에 사실 연습 삼아서 한번 어플라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플라이 프로세스를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해본 거예요. 그 해 그냥 해본 건데 덜커덕 붙은 거예요. 덜커덕 붙어가지고 갑자기 저도 어드미션이 날라와서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날 평소처럼 퇴근해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다녔었거든요. 제가 그때 외국계 회사를 다녔던 이유는 그 외국계 회사가 그 외국 회사의 한국 지사였기 때문에 그 신입사원부터 뭐 대리 과장 정도까지는 다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 위에 부장들이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금발에 파란 눈에 그런 백인들이 매니저로 앉아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약간 저녁 5시 넘으면 그 따로 일을 시키지 않는, 그래서 한 오후 5시 정도만 되면 집에 갈 수 있는 그 정말 외국계 분위기가 폴폴 났어요. 그래서 그 위에 뭐 부장들이나 임원들 중에 백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도 영어로 썼었고 퇴근할 때도 제가 그냥 뭐 See you tomorrow 하고 그냥 퇴근하면은 그렇게 눈치 안 보이는 외국 문화였기 때문에 한국 토종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5시 퇴근하는 그 메리트가 있어서 제가 그 외국계 회사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일찍 퇴근하는 그 베네핏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놀지 않았어요. 그때 미래가 없었던 그 동기들은 퇴근 일찍 하니까 뭐 다들 그냥 뭐 애인 만나러 가고 술 마시고 뭐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저는 그때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회사를 들어간 거고, 퇴근하고 5시 그 퇴근하는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활용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다시 퇴근하면 뭐 했냐면 동네 도서관 다니면서 그 책도 좀 보고 영어 공부도 하고 언젠가는 유학을 갈 수 있겠지 하면서 유학 준비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뭐 랩서치도 하고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랩서치도 하고 그 도서관 와이파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유학 가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처음에 너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만약에 처음부터 10위권에서 석박사를 간다 뭐 이런 목표를 잡았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잡았던 목표는 50위권만 들어가도 잘 들어간 거다, 정말 잘 들어간 거라는 목표를 잡았죠. 그래서 그때 막 50위권 밑으로 많이 이렇게 눈을 좀 낮춰서 그 정도쯤 있잖아. 뭐 50위에서 60위, 뭐 좀 더 낮게 보면 뭐 70위까지, 뭐 한 100위권 안에 드는 뭐 이 정도를 타겟으로 하면서 당시에 좀 목표를 낮게 잡고 있었고, 현실 가능한 그런 목표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해에 제가 어드미션을 넣어본 거는, 그 전에 있는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 어드미션 넣어본 거는 연습 모드였어요. 연습 모드를 한번 넣어본 거였는데,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좀 한번 경험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엔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실 장기 재수를 한다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버려가지고 저도 되게 당황했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뭐 다 그 붙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제가 연구 핏을 그 외국계 회사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외국계 회사에 있다 보니까 외국의 취향, 그거를 아주 꿰뚫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외국 선진국에 있는 그 본사의 프로젝트를 제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국내에 있지 않았다는 거야. 눈이 세계 무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핏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그 키워드, 그 당시 그 선진국에 있었던 그 외국계 회사의 그 연구 트렌드의 키워드를 제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베네핏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어드미션을 그래서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연구핏을 거기서 만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연구핏을 만들고 어드미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일단 그 미국 대사관에 가서 학생 비자 면접을 하고 학생 비자를 발급받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미국에 건너가야 되죠. 건너가야 되는데 일단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사실 뭐 여행으로는 가본 적이 있었죠. 근데 제 말은 이제 제가 안 가봤다는 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행으로 가는 거랑 다르죠. 여행은 그냥 뭐 호텔 여행지 뭐 근처에 있는 뭐 유명한 호텔 그냥 끊어서 그냥 있다가 놀다 오면 되는 건데 그거랑 거주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었고 실수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뭐 큰 실수들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꼬였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를 나눠드리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붙었어요. 그럼 일단 거기 주변에 학교 주변에 거주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주지. 근데 학교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보통 기숙사는 어디에 맞냐면 보통 컬리지 타운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시골에 외딴 곳에 있는 학교들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학교가 기숙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부든 대학원이든 그 어드미션 받은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연결해줘요. 근데 뭐 공짜는 아니고 당연히 월세를 받죠. 근데 그게 괜찮은 게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학교 옆에 바로 붙어 있고 그리고 학교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만 하죠. 학교가 지네 학교 학생들한테 뭐 크게 사기치진 않기 때문에 믿을만 하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뭐 들어가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제가 나왔던 10위권의 박사과정의 학교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기숙사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막 온 학생들이 그냥 기숙사 들어가면 마음 편하죠. 근데 제가 50위권에 다녔던 학교는 기숙사가 없었어요. 그 학교는 기숙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학교 주변의 아파트들을 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먼저 취했던 액션은 뭐냐면 인터넷에서 그 제가 붙은 그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를 검색해서 그 학교 한인 학생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한인 학생에다가 그 한인 학생 회장 그 학교의 한인 학생 회장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제가 올해 8월부터 그 학교에 들어가는 석사로 들어가는 신입으로 들어가는 그 석사 유학생인데 학교 주변에 학생이 살기 괜찮은 아파트 좀 추천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 그 말이 굉장히 큰 실수였어요. 학생이 살기 좋은 아파트를 추천해달라. 이게 너무 모호한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내가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뭔지 몰랐고 그냥 그 한인 학생이 오래 다닌 그 학교 오래 다닌 그 선배들은 그냥 뭘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 그 학교 붙었는데 그 주변에 학생 살기 좋은 아파트 좀 추천드리면 했는데 그 한인 학생의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딱 답장이 왔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다음 학기에 오시는군요.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 괜찮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하면서 어떤 단체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그게 어떤 기관이었어요. 기관에 이메일 줬는데 그게 뭐 하는 기관이냐면 일종의 그 지역의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복지센터 같은 데였는데 그 복지센터가 뭐 하는 데냐면 아파트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소개해주는 그런 복지센터였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땡스였죠. 외국인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땡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그런 복지센터를 시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있는 단체였던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립으로 돼 있는 재단들은 아파트를 소개해주고 뭐 소개비를 받는다든지 뭔가 이윤을 낼 목적이 있어야지만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도 보면 부동산 하는 데 가가지고 집을 막 알아보면 부동산이 도와주는 이유는 그렇게 집을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 같은 건데 그게 뭐 그 동네에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따로 중개 수수료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시에서 나온 요원들이 무료로 셔틀버스까지 제공을 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고 아파트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이 아파트는 얼마다 이 아파트는 얼마다 이렇게 해주고 그 집 계약까지 도와주는 말 그대로 정말 편리하고 정말 좋은 복지센터라고 저는 생각했다고요. 뭐 실제로 그랬고 실제로 되게 괜찮은 데였어요. 그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연락을 했죠. 한국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미리 제가 연락을 했어요. 아, 내가 다음 학기에 그 학교 이 학교 이름 대고 어디 붙은 학생인데 거기서 아파트를 구하고 있다 했더니 알겠다 하더니 마침 그 학교 주변에 아파트 여기 한 네다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네가 막상 미국 건너오면 연락 주라. 그러면 우리들이 투어를 해주고 도움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진짜 복지 되게 좋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집은 그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단 집을 막상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 갔죠. 공항에 내려서 일단 그 학교 근처에 먼저 호텔을 예약했죠. 한 일주일 정도 호텔을 예약하고 일주일 동안에 집을 알아보자라는 플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학교 앞에 있던 호텔에 묵으면서 이제 그 복지센터, 그 아파트 소개해주는 복지센터에 그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에 그 스케줄 잡고 그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복지가 괜찮았다고 느꼈던 게 그 복지센터에서 그들의 셔틀버스를 가지고 저희 호텔 앞까지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셔틀버스를 탔어요. 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자기 명함 주면서 무슨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라고 막 자기들 소개하면서 자기가 알아봤대요. 알아봤는데 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한 네다섯 군데 정도 있는데 같이 한번 둘러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둘러보러 갔어요. 근데 정말 친절한 게 그 사람들이 한 아파트 5군데 정도를 공짜로 저한테 특히 저는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었고 그냥 유학생이었는데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학생인 저한테 공짜로 셔틀버스 태워주고 그때는 영어도 잘 못했는데 영어까지 저 대신 이제 그 집주인이랑 얘기 좀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니 학교 붙은 학생인데 우리한테 집 소개를 의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다 하면서 집주인한테 자기소개도 해주고 내 소개도 해주고 영어로 막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다 보여주고 뭐 여기는 방이 몇 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한 네다섯 군데를 투어를 그 사람들 셔틀 타고 쫙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고마웠죠. 정말 고맙고, 제가 유학했던 그 시의 복지 정책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게 사립이 아니었다는 거. 이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저를 도와줬는지 잘 알아요. 일단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그 시에 여러 가지 그런 인종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런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좀 인종끼리 모여 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백인은 백인끼리 모여 살고, 흑인은 흑인끼리 모여 살고, 아시아인은 아시아인끼리 모여 살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시아인들 사이에서도 중국인은 중국인끼리, 그 대만 사람은 대만 사람끼리, 한국은 한국끼리, 인도는 인도끼리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으면서 딱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딱 형성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자기들끼리 뭉쳐 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정치적으로 어떤 인종과 인종 간의 어떤 문화적인 충돌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막 뭔가 싫어하거나 뭔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에서 운영하는 그 집 소개해주는 그 센터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 서로 인종을 섞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흑인 동네에 흑인들만 좀 모여 살게 되지 않도록 다른 인종들이 골고루 섞여서 이렇게 살게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한 서비스가 있는 거였어. 난 그것도 몰랐는데, 그리고 이 형님 같은, 내가 그 한인 학생 형님도, 그 형도 외국인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다는 건 몰랐어. 다만 그 형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형이 저에게 이제 생각하는 좋은, 학생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렌트 싸고, 그리고 그 렌트 싼 아파트들을 찾는데 누군가 영어도 못하는 외국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어떤 단체가 있으면 좋았을 거라고 본인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야. 물론 그 사람 판단이 맞았겠지만, 사실 그때 제가 살게 됐던 첫 아파트가 굉장히 좀 제가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뭐 그런 아파트를 살게 됐어요. 왜냐면 그 결과, 그 복지센터에서 나에게 소개시켜준 집이 5개 정도가 전부 흑인 동네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 5채였던 거야. 그러니까 난 그때 그게 거의 흑인 동네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시에서 나온 요원들이 이제 이렇게 집을 막 안내해주고 하니까 그런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인종별로 좀 섞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토로 있는 곳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때 그 5개 보여준 집이 흑인 동네라는 것도 몰랐고, 뭐 처음 미국 갔는데 그거는 잘 안 보여. 그런 게 잘 안 보여. 그냥 고속도로 타고 어딘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거기 흑인 동네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파트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그 집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계단에서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게 흑인 동네인지도 몰랐고, 거기서 그냥 내가 사람을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 그래서 나는 그 방의 구조랑 방이 몇 개고 깨끗한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이 5개 중에서 제일 제일 깨끗하고 렌트가 제일 저렴하면서도 그래도 공간이 제일 넓었던 거기를 그냥 선정을 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1년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미국의 보통 아파트들은 1년 계약을 하면 1년을 살아야 돼. 만약에 1년을 못 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집 보증금을 보통 날려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세가 있다면, 다달이 내는 월세가 있다면, 처음 아파트를 계약하고 들어갈 때 그 첫 월세는 월세의 2배를 내요. 그래서 그
첫 월세만큼 내고 나머지 그건 뭐냐면 첫 월세만큼의 집 보증금을 내는 거야. 그걸 영어로 security deposit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1년 계약하고 아파트 들어가면은 매달 월세를 12번을 내는 거잖아. 근데 첫 달 렌트는 첫 달 렌트 2배를 내요. 그래서 첫 달 렌트 플러스 첫 달 렌트비 어치만큼의 집 보증금을 같이 내는 거야. 그래서 그 집 보증금은 내가 1년간 여기를 별 문제 없이 망가뜨린 거 없을 때 나오면서 그 한 달어치 렌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돌려받는 거야. 근데 1년을 못 살면 이 보증금을 날려먹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년 꼭 채우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해.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1년 계약을 덜컥 해버린 거지. 그래서 1년 월세 계약을 내가 파기하면은 그 한 달 월세 분량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날려먹어요. 시큐리티 디파짓을 못 받는다고, 보증금을. 그래서 1년을 꼭 채워야 되는데, 어쨌든 나는 몰랐어. 그냥 시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그 한인 학생의 형님이 다들 여기서 집 구하니까 여기 가면 돼. 뭐 그래가지고 나는 그 말만 믿었지. 근데 정말 흑인 동네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에 살았어. 그래서 옆집, 뒷집, 윗집, 아랫집 다 흑인 동네에 내가 살았어, 처음에. 그래서 물론 흑인 분들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그치만 나는 동양인이잖아. 내가 흑인이 싫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절대 아니야. 나 인종차별하는 사람 아니야. 내 영상 보는 사람 알겠지만 나는 인종을 차별하는 사람 절대 아니야. 근데 일단 나는 동양인이고 한국에서 온 한국 문화에 있는 사람인데, 이 동네 분들은 다 그 흑인 문화권에 계신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좀 내 문화적으로 일단 좀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이제 그렇게 모르고 들어가서 좀 그 동네에 사는 게 힘들었다는 거. 근데 나뿐만 아니라 그 흑인 동네에 한인 학생 분들이 꽤 사셨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때 그 학교 다녔던 한인 학생 형님들은 대부분 이 흑인 동네에 사시는 거야. 그래서 왜 다들 거기 들어가냐 이렇게 했더니 다들 거기서 소개해 준 거야. 내가 그 시에서 그 공짜로 투어 해주고 이렇게 집 소개시켜주고 다 거기서 그냥 공짜로 셔틀버스 타고 해주니까 다 거기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그 결과 그때 한국에서 오신 형님들은 다 그 흑인 동네에 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옆집, 뒷집, 앞집 다 흑인들이었는데, 우리가 살았던 아파트 동에 또 한국인 다른 유학생분이 한 분 살고 계시더라고. 우연히 내가 그 학교 가려고 그 아파트 나와서 가는데 어떤 한국인 그 학생이 나한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이사 오셨나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도 딱 봤는데 한국인인 거야. 그래서 여기 사세요 그랬더니 저도 어디 학교 다니시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도 거기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통성명하고, 석사과정인데 우리 과는 아니고 우리 옆 다른 과 그 유학생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흑인 동네에 한인 유학생들이 꽤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인분들이 좀 있었고, 진짜 그 한인 학생 형님이 추천해준 대로 그 지역이 아파트 렌트비도 싸고 학교랑도 가깝고 뭐 그래서, 그리고 그 시에서 연결해주는 그 단체에서 그 아파트 투어도 공짜로 해주고 뭐 소개비도 그 시에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그 운영하는 그 비용으로 다 운영하는 거고, 우리가 따로 뭐 소개비나 뭐 부동산 복비를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한인 학생의 형님들이 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흑인 동네에 한인들 몇 명 몇 명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고 대부분 흑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랬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흑인분들의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됐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유튜브가 워낙 파블릭하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흑인 동네에서 어떤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좀 디테일하게 막 얘기하면은 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 오해할 수가 있고 이게 내가 자칫 이 뻥끗하면은 뭐 미국 유학 고수 유튜버라는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죠 이렇게 잘못 와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난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모든 인종을 나는 아주 골고루 평등하게 대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쨌든 거기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왜냐면 내가 이미 흑인이라고 말했는데 거기다 대고 물론 내가 긍정적인 말 하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내가 말실수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 영상의 밑에 이제 이 영상이 좀 뜨면은 영상 밑에 댓글에 어떤 댓글들이 달릴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 내가 말한 영상이 막 영어로 번역돼서 그 흑인분들이 또 보시면 어떤 느낌일지 난 그렇게 이렇게 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일단 내가 경험했던 거 그것만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미국 생활의 첫 그런 시작점을 흑인 동네 한가운데 사는 걸로 그렇게 아주 화려한 어떤 문화의 교육의 장이 그 미국 문화의 어떤 교육의 살아있는 생생한 장이 내 삶에 펼쳐졌었다는 거.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래서 흑인 동네에서 살아봤었다. 요 얘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의 어떤 메시지를 요약해서 하나 하자면 한인 학생이 컨택해서 이제 아파트 구하고 뭐 그런 정보를 할 때 이게 나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걸 딱딱 찍어서 말하라는 거죠. 그때 내가 너무 몰랐고 철도 없었고 이렇게 어려서 그냥 한인 학생이 형한테 그냥 학생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물어보면 그 형은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야. 학생 살기 좋다는 거는 학생 이퀄 돈이 없기 때문에 렌트비 싸고 그래서 뭔가 수수료 같은 거 거의 안 내면서도 그 중개 수수료 거의 없이 아파트를 구할 수 있으면 장땡이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 형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인생에 예정하지 않은 흑인 동네에서의 그런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됐네요. 뭐 지금 돌아보면 그 형이 참 고마워요. 덕분에 미국 문화를 아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고마워요. 그때 그 한인 학생 형님한테 고맙다고 진심 고맙다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영상만 보고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특히 인종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저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인종차별적으로 말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의 그런 미국에서 첫 학기에서의 경험들 그걸 시작으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일어났었던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